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산은 안산입니다. 서대문구 안산. 안산 주변에는 연세대학이 있고 이화여대도 있고 아현동도 있고 연희동도 있고 해서 저 안산 자락이 유명합니다. 안산은 낮은 것 같지만은 저게 남산보다 30m가 높습니다. 290여 m고요. 남산은 260여 m입니다. 좀 당겨 보겠습니다. 안산을. 안산이라는 말은 안장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안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장처럼 뒤로 저 왼쪽으로 쭉 능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능선 뒤편이 부가연동이고 이화여대 기숙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안산은 요충지입니다. 서울을 지키는 요충지죠. 안산의 오른쪽에는 인왕산이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인왕산. 인왕산과 안산 사이에 무악재가 있죠. 무악재. 이 안산은 서울을 빼앗고 지키는데 요충지니까 말하자면 북쪽으로 통하는 곳을 감지하는 곳이죠.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이죠. 두 번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때 병력을 동원했던 사람이 이괄인데, 이괄이 농공행성에서 좀 찬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평양 감사로 갔다가 거기서 위치가 불안해지고 모함을 받고 하니까 거병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일시 점령을 하고 인조는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바로 저 안산 자락에서 결전을 합니다. 관군과 저기서 싸우는데 바람이 불리하게 맞바람을 받으면서 싸우다가 이괄이 저 안산 전투에서 패전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갔다가 부하 손에 죽습니다. 이괄의 난때 격전지였고요. 그 다음에 6.25 때입니다. 6.25 때 9.28 수복을 할 때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한 유행군이 한강을 넘어서 저 안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게 9월 22, 23, 25 이 무렵이었습니다. 저기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인민군은 저 능선을 놓치면 서울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항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국군이 많은 피를 흘리고 저 안산 자락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안산 290여 m 저 꼭대기에는 봉수대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카메라를 싹 돌리면은 인왕산이 있고 눈앞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이 18층 오피스텔 건물의 옥상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아파트 군이 이렇게 한가운데를 공간으로 남겨놓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왕산, 요사이 경찰이 말이 많습니다. 정권은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경찰의 명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세계에서 범죄자 가장 잘 잡는 경찰인데 요사이 일부 정치 경찰 때문에 다른 10만 이상의 경찰관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 뒤편으로 보이는 것은 평창동 쪽 북한산이죠. 서울이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정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옥상은 꼭 이 기계실 같습니다. 공장처럼 이 건물을 유지하는 엔진, 환기통도 있고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꼭 선박의 갑판에 나와 있는 기분도 듭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게 정부종합청사입니다. 1970년대에 만든 정부종합청사. 저 건너편이 광화문 쪽인데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이 경희궁터입니다. 경희궁이 숲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서대문 쪽으로 가는 신문로, 그리고 경향신문 쪽이죠. 신문로가 요새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문로에 좋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신문로가 나타납니다. 신문로의 대표 건물이 저 정면으로 보이는 두 건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아시아나 항공 본사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요새 금호그룹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입니다. 흥국생명 빌딩 지하에는 시네큐브라는 영화가 있고요. 저 앞에 햄머링맨이라는 조각품이 있죠. 신문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로 쪽으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을 당겨 보겠습니다. 남산 263m, 저 위에 타워가 있으니까 타워 끝에 올라가면은 약 400m에서 서울 시내를 쭉 둘러볼 수 있고 회전 음식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데가 조망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죠. 하나는 저 롯데타워,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500m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 인지 7번째 되는 고층 건물이죠. 그리고 저 남산 타워입니다. 이게 광화문 빌딩 숲의 중심이네요. 정면으로 교보생명 빌딩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싹 올리면은 저 정면이 포시즌 호텔. 투숙료가 한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 오른쪽이 오피시아, 그리고 S타워라고 나옵니다. 이 S타워는 이 건축가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빌딩입니다. 옛날 세안 빌딩인데 제일교포 박종환 씨가 만든 내진 설계가 가장 완벽한 건물입니다. 가장 튼튼한 건물이고요. 그 앞에 보도 블록이 아주 단단하게 깔려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끈매끈한 보도 블록입니다. 일본식 그대로 일본식의 튼튼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나 항공 본사입니다. 이제 또 방향을 바꿔서 광화문 쪽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장소를 옮기니까 또 시야가 아주 턱 넓어졌습니다. 연말입니다. 12월 27일, 이제 올해도 4일 남았습니다. 2019년 정말 열정적으로 산 한 해였습니다. 저로서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수십만 군중들이 모여서 애국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저 광화문 광장에서 내일 또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멋진 서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한국인에게 자유를 주면은 바로 이런 근사한 도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인은 자유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선조 시대 때는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로 꽁꽁 묶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공산주의, 전체주의로서 지금까지도 그 활달한 한국인을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을 난쟁이로 만들고, 오로지 뚱뚱한 사람 세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평균 수명이 남한보다 12년이나 짧고 평균 신장이 13cm나 짧은 그런 노예 체제를, 노예 농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미국, 박정희, 국군, 기업인, 과학자, 애국 관료들의 도움으로 법치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가지고 활달한 한국인들에게, 야성의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니까 이렇게 멋진 생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생산성입니다. 자유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손잡고 이 자유를, 한국인이 누리는 이 자유를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유를 빼앗아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서울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산야는 아름답습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문재인도 2년 뒤면은 저 파란 지붕에서, 파란 지붕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때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2년 동안 개과천선하느냐 여부에 그 운명이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한 해가 저뭅니다.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입니다. 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너무나 고귀한 가치이므로 탐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소매치기 당합니다. 국민들이 또 속으면은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저 파란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한 반 정도는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속지 않는 사람이 반이나 남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도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